집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오늘의 주인공. 과연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14년 차 강성자 씨를 소개합니다. 전세로만 지내다가 올 2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는데요. 하지만 성취감도 잠시. 요즘 집에 대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TV에 나는 하수퍼가 저 같아요. 제가 워낙 대출금 이자를 많이 내니까 그게 또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네요. 대출금이 1억 5천인데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해야지 대출 이자가 좀 저렴하다 해서 같이 했는데 8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안 나가던 돈이 80만 원씩이나 나가니까 심적인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이 집에서 평생 가족들과 알콩달콩 살길 바랬는데 그러기엔 지금 너무 많이 힘들다고 하네요. 그게 바로 대출 때문이었는데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80만 원씩 30년을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기엔 지금 너무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후 대책은 얼마나 잘 세우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연금 보험으로 여기 통장에서 5만 원 나가고 아빠 월급에서 또 5만 원에서 토탈 10만 원 노후 대책으로 연금 보험을 들어가지고 딱 그거 하나 있어요. 예. 그리고 적금을 넣으려고 시도는 했어요. 애들 운동 그냥 끊고 그 운동 비용으로 아껴가지고 적금을 넣으려고 했는데 한 번 넣고는 도저히 불가. 예. 포기. 아들 것도 아들이 모은 이제 할머니들이 막 용돈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모은 돈도 없으니까 나들 일단 먼저 급하게 쓸게 이러고 쓰고 지금 현재로서는 잔고가 없어요. 이제 남은 거라곤 연금보험뿐. 결혼 전에는 내가 벌어서 내 돈을 내가 다 백화점도 좀 쉽게 잘 갔었는데 지금은 백화점 구경은 아예 하지도 않고 왜냐면 가면 사고 싶은데 못 사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심하게 부부싸움 한 날은 내가 너 만나서 백화점 구경도 못 가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말은 해요. 그러니까 많이 속상하죠. 제가 벌었을 때랑 안 벌었을 때랑 그게 차이가 크니까. 지금 여유 자금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길을 나선 강성자 씨. 여기가 전에 전세로 살았던 아파트거든요. 전세금으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내 집도 아닌데 굳이 전세로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저 집을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에 그냥 무리해가면서 다시 샀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또 이사 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일 편하고 좋은데 이 돈을 무시를 못해서 네, 그게 좀 힘들어요. 여유 자금이라도 어느 정도 있어야 숨통은 트고 살 수 있을 텐데요. 통장을 넣어주시죠.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많이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거래 버튼을 통장 정리가 끝나고 얼마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 충격에 빠졌네요. 지금 남은 게 20만 원인데 내일 학원비를 낼 게 딱 20만 원이거든요. 학원비 내고 남으면 681원. 아, 신나네. 너무 놀래서 할 말을 잃고만 강성자 씨.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강성자 씨는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봤는데요. 잘 갔다 왔어? 학교를 마치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이 돌아오자마자 간식부터 챙기는데요. 빵 더 줘? 승태는? 잘 먹죠. 딱 봐도 잘 먹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식비가 거의 돈백 들어가는 거죠. 가정경제 축소판, 냉장고를 아이스크림, 열어봤는데 고기. 아, 이게 뭔가요? 냉동실 안이 고기와 아이스크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카드 결제를 많이 해요. 현금은 거의. 네. 현금이 아닌 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있었는데요. 정 안 되면 이제 친정엄마한테
조금만 이렇게 얼마 빌려달라고 결혼을 했는데 좀 손을 벌리는 그 자체가 되게 미안하죠.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크다는 강성자 씨. 지금 신랑 혼자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게 되게 좀 심적인 부담이 크거든요. 노후 대책으로 이 집을 마련을 했는데 대출이랑 대출 이자들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현금도 사실 얼마 가지고 있었는데 현금도 거의 바닥으로 생활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좀 다른 대처 방안 뭐 대출 뭐 아니면 뭐 진짜 뭐 하여튼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기는 해요. 네, 제가 VCR에서 그 예. 아이들을 보는 순간 왜 박준혁 씨가 떠올랐을까요? 저는 저기 그 둘째 그 아들을 보면서 네. 아우 정말 영양 상태가 최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맞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뭐 저만 많이 먹는 편이고요. 예. 특히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가득 있었던 게 참 마음에 들어요. 저 집 냉장고하고 우리 집 냉장고하고 좀 바꾸고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그랬는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주머니께서 직접 은행에 가서 잔고 증명을 해봐야 자기 얼마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 그것도 아.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내가 지금 얼마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모르고 거예요. 있다는 거. 네. 저는 더 충격적인 거는 학원비를 20만 원을 내면 681원이 남는다는 거. 거기도 좀 충격적이네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 저기 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우리 아주 똑똑한 대한민국 최고의 똑똑이. 네, 그렇습니다. 자, 저 집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무리하게 집을 산 것 같고요. 지금 집값이 3억 8천 정도 되는데 예. 대출금이 무려 1억 5천만 원 정도라고 1억 합니다. 5천. 그러니까 남편분의 월급이 한 300 정도인데요. 원리금하고 이자까지 합쳐서 한 달에 무려 80만 원씩 80만 네, 원? 대출 이자를 갖고 있고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네? 식비가 한 달에 얼마일까요? 얼마나 그랬어요?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 300만 원 월급에 네. 식비가 100만 원. 네. 200에서 80은 갚아야 되는 거니까. 네. 아유, 그러면 참. 그렇죠. 그래서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무리한 아파트 구입으로 인한 대출금,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 정리가 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는 식비와 각종 지출 관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표정은 상당히 어둡고요. 네. 아까 가슴은 따뜻하게라고 하시는데 가슴까지도 좀 차가워지신 것 네. 같아요. 자, 우리 OX판이 있어요. 오를 두시는 분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저 집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노후 대책. 자, O냐 X냐 들어주세요. 저 X에 이 반도 있어요. 네. 지금 이것도 있어. 세모인가 봐요. 네. 아니 지금 두 분은 이거예요. 네. 그러면 세모인데? 그 김경록 선생님은 X고요. 네, 확실히 오, X시고. 재밌습니다. 네.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경록 전문가님. 자, 먼저 X를 든 이유? 예. 원래 외벌이 가정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득이 적습니다. 소득이 적은데 이제 좀 집을 이제 구입해서 좀 부담이 되고 있다는 그게 이제 첫째고, 두 번째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출 부분도 줄이고 지출에 대해서 계획을 잘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지출 부분이 아까 그 식비 같은 경우 100만 원이나 되고, 그다음에 자기 지출이 어디에 많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은 이제 꼼꼼히 가계부도 안 쓰고 체크도 안 하고 이제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일단 재무 계획 같은 경우도 현재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전 좀 X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머니께서 사실은 남편분한테 왜 요거밖에 못 벌어줘라고 말은 하지만 아주머니 본인께서도 가정 경제를 위한 뭐 지출 관리라든지 가계부 그렇습니다. 작성이라는 예. 어떤 노력은 예. 안 하고 계신다는 건 예. 뼈아픈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외벌이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 집에 있는 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정 경제를 움직이느냐 하는 것도 상당한 부가가치를 낼 수 있거든요. 예. 예. 우리 고경희 세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례자에서는 대출금을 좀 장기적으로 받으셨잖아요. 네. 그 부분은 소득공제가 가능해서 그 부분을 저는 좋게 봤고 대신 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가정경제에 좀 어렵기 때문에 예. 중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네. 아니고. 그러니까 잘하시는 부분도 잘하시는 있어서 부분도 있었다.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에요. 이렇게 중간을 근데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네. 그 대출금을 장기로 받았지만요, 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또 그 이자에 관련된 서류를 떼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저 아주머니께서 그것까지 하셨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네, 이거 그 좋게 평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똑똑이 우리 성선아 기자님, 본인은 잠시 후에 좀 평가해 주시고요. 네. 우리 저기 박상훈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일단 위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위로. 그래도 맞아요, 우린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세모를 들긴 했는데요. 네. 80만 원 정도의 원리금 상환이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돈이 80만 원 돈인데 대출 금액이 1억 5천 돈이라고 하면 이자가 27만 원 정도, 네. 원금 상환이 5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도 대출 때문에 힘들어도 매월 53만 원씩은 빚을 갚는 만큼의 순자산이 늘어나죠. 그렇죠. 1년에 네. 600만 원 정도씩의 저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올해 2월 달에 입주하셨다고 했으니까 네. 좀 마음 편하게 내 살 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행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두 번째 좀 조심스러운 거는 한 달에 식비가 100 정도 나가죠. 네. 엔겔 지수라고 있습니다. 네. 소득에서 그쵸. 우리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3%가 넘는다는 거는 좀 과도하다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노후에 대한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의 연금 저축보험,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되고 있는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데 좀 더 좀 저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네. 식료품비를 줄여서 우리 정말 아이들과 함께 무럭무럭 커가는 가정 경제를 이뤘으면 좋겠다는 말씀. 네. 하여튼 문제점은 뭐 이렇게 있다. 네. 근데 의외로 저희가 이제 VCR만 딱 보면 저 집 어떡하냐, 저 630여 그러게요. 원에서 어떻게 그러는데 우리 저 전문가 두 분은 또 약간 긍정적인 부분도 좀 분명히 찾아주셨어요. 찾아주셨어요. 그래요. 대단하세요. 자, 과연 그런데 정말로 다 긍정적일 것이냐? 그렇죠. 컨설팅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자 씨에게 어떤 컨설팅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 김경록 선생님 네, 시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주택 부분에 사실은 주택도 자산이니까요. 저걸 나중에 이제 주택연금으로 해서 또다시 유동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항상 저런 이제 사연을 볼 때마다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런 사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재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없으시고 자기의 가계 수지 같은 걸 안 해보십니다. 예를 들어 가계 수지를 대차제표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자산이 얼마고 그다음에 부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차분히 그려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내가 향후를 위해서 얼마의 돈을 모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셔야 지금 얼마를 쓸 건지 하는 것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재무 계획을 이제 정확히 세우시라는 거고 아까 이제 카드로 주로 사용하시고 이제 가계부는 주로 안 쓰시는데요. 카드 지출 내역을 쭉 한번 보셔가지고 내가 카드에 어디에 어느 정도를 쓰는지 한번 체크를 하셔서 그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다운사이징을 할 수 있고 지방을 뺄 수 있는 부분을 좀 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일단은 신용카드를 거의 생각 없이 쓰고 계신데요. 그 가장 좋은 컨설팅이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체크카드를 써라라고 할 수 네, 있지만 너무 그렇습니다. 가혹한가요? 아니죠. 뭐 저런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가요? 예. 카드의 종류까지도 지금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고경희 세무사님 네. 컨설팅을 해주신다면 네. 제가 지금 봤을 때 거의 카드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역시. 네. 소득공제 받으시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고 네, 맞습니다. 예. 알려드리고 싶은데 응.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쓰시는 이유가 예. 당장 현금이 없으셔서 체크카드로 사용할 지금 자금이 없으셔서 네. 630일 사용하시는 거라 네, 그건 참 좀 네, 안타깝긴 안타까워요. 한데요. 제가 뭐 하나의 좀 좋은 제도가 있어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희망 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예. 국가가 국민들의 주택을 매입해서 5년간 임대주택으로 제공을 하고요. 네. 5년이 지나면 원래 소유자에게 그 주택을 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그 대출금을 매달 갚았던 그 대출금과 이자 상환액을 절감할 수 있고 네. 또 재산세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 여유 자금으로 좀 노후 자금이나 교육비에 투자할 수 있어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VCR 보니까 아주머니께서 집을 사면서 대출금이 80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갑자기 네. 어려워진 것처럼 그런 말씀을 거예요. 하셨어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희망 임대주택을 한다고 하면 얼마 정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80만 원을 한 달에 줄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까지도 줄일 수 그죠? 있는 건가요? 예. 네. 그다음에 그 주택을 매도했기 때문에 네. 그 자금을 이제 상환을 할 수가 있어서 아, 대출금을 네.